한 중국인 임산부가 34m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추락하기 직전 그녀의 옆에는 한 남자가 있었고 사고 현장에 한동안 머물던 그 남자는 수풀 속으로 유유히 사라집니다. 임산부의 이름은 왕난난. 1987년 중국 난징에서 태어났습니다. 2005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난난은 양저우대학 관광경영학과에 입학합니다. 학업을 마치고 모 여행사에 취직한 그녀는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마인드와 뛰어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2년 후 태국으로 발령납니다. 그리고 3년 후인 2015년 난난은 회사를 사직하고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합니다. 초반에 실패의 쓴맛도 경험했었지만 그녀는 짧은 기간 내에 수십억대 자산가가 됩니다. 2017년 5월 19일 태국과 중국 난징의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느라 연애할 틈도 없던 난난에게 위샤오둥이라는 남자가 다가옵니다. 다정하고 자상한 남자였습니다. 샤오동은 퇴근 후 태국어 공부하러 가는 난난을 학원까지 태워다주고 수업이 끝나면 다시 집까지 데려다주는 운전기사 노릇을 착실하게 해줍니다. 그 점이 너무 고마워서 음료수를 대접하려고 해도 샤오동은 집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작별 인사를 남기고 떠나는 젠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현관문을 연 난난은 문 밖에 서 있는 샤오동을 보게 됩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왔지만 휴식을 방해할까봐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한 채 밤새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난난은 샤오동이라는 이 남자한테 점점 더 호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만난 지 2주 후 샤오동은 난난에게 SNS로 사랑을 고백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난난은 그 고백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두 사람의 달콤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2017년 7월 위샤오동은 난난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중국행 비행기 티켓을 구매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난징으로 날아갑니다. 샤오동은 혼인신고를 원했고 만난 지 2개월도 안 되는 남자의 갑작스런 간청에 난난은 망설입니다. 그런 난난에게 샤오동은 내기를 제안합니다. 만약에 토요일날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해준다면 그것은 하늘의 뜻이니 혼인신고를 허락해야 한다고 말이죠. 하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2017년 7월 15일 왕난난은 위샤오동과 법적 부부가 됩니다. 결혼 후 태국으로 돌아간 두 사람은 신혼을 시작합니다. 샤오동이 가면을 벗어버리고 본성을 드러낸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운전기사 노릇은 나 몰라라 했고 일할 생각은 전혀 없이 하루 종일 먹고 자고 게임만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난난은 자신이 운영하는 중식집에서 일손을 거들다 계단에서 굴러떨어집니다. 힐끔 쳐다보던 샤오동은 다시 게임에 몰입했고 결국 직원이 심하게 다친 그녀를 병원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샤오동은 100만 위안의 도박빚이 있다고 아내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도박을 싫어하지만 나쁜 친구의 꼬드김에 넘어가 당한 거라고 변명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현재 빚쟁이들의 협박에 죽을 맛이라며 아내가 대신 변제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남편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던 난난은 반만 갚아주고 나머지 반은 샤오동이 직접 벌어서 갚으라고 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이 기회에 남편을 열심히 착실하게 사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초반에 샤오동은 회사 운영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사랑이 남편을 감화시켰다고 생각한 난난에게 그것은 더없이 큰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뿐 샤오동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후 연락두절 상태로 됩니다. 회사 자금 500만 위안을 인출하여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무슨 불상사라도 생긴 건 아닌지 걱정했던 난난은 배신감을 느꼈고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일주일 만에 샤오동을 찾아냅니다. 난난은 왜 그랬냐고 남편에게 물었고 샤오동은 또 하나의 과거를 고백합니다. 절도죄로 12년형을 선고받고 8년 복역 후 출소했다는 과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수감 생활을 하느라 미처 누리지 못했던 많은 걸 경험해보고 싶어서 돈을 가져갔다고 이실직고합니다. 500만 위안은 샤오동이 일주일 동안 유흥업소와 도박장에서 이미 전부 탕진해버린 뒤였습니다. 샤오동은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빕니다. 마음이 약해진 난난은 남편을 부둥켜 안고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샤오동은 달라지지 않았고 난난의 수입은 남편의 지출을 감당하기 버거울 지경에 이릅니다. 두 사람은 돈 문제로 자주 싸웠고 부부 감정은 점점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 2019년 4월 이혼을 결심했던 난난은 자신이 임신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들은 샤오동은 남의 일인 듯 초반에 무덤덤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자상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탈바꿈합니다. 가사일도 도맡아 하는 등 아내를 섬세하게 배려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난나는 뱃속의 아기가 남편을 달라지게 한 거라고 생각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냅니다. 샤오동이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난난한테 더 이상 돈을 얻을 수 없게 된 샤오동은 우선 아내를 구슬려서 생명보험을 가입해둡니다. 아내가 질병이나 사고로 사망할 경우 31만 위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었습니다. 또한 아내가 사망하면 샤오동은 아내의 대부분 재산을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19년 6월 9일 샤오동은 바람도 쐴 겸 일출 보러 가자고 아내한테 다정하게 제안합니다. 남편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난나는 전혀 망설임 없이 흔쾌히 응해줍니다. 파템 국립공원. 일출 구경하러 온 1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고 낭떠러지 위에는 난난과 샤오동만 남습니다. 샤오동은 3000년 된 벽화를 보여주겠다며 아내를 낭떠러지 끝으로 유인합니다. 그곳에서 샤오동은 아내의 몸을 감싸 안고 오른쪽 볼에 가볍게 입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그가 곧바로 내뱉은 것은 표독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죽어. 난나는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추락한 곳이 경사면이었고 머리가 경사면의 아래쪽에 위치한 상태로 떨어지다 보니 피가 기도로 자꾸 흘러들어가서 비명을 지를 수도 없었고 신음소리도 제대로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임신 16주 된 한 임산부는 17곳이 골절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의 문턱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30여 분 후 지나던 한 여행객이 난난을 발견합니다. 난난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무사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난난은 끔찍한 그 얼굴을 또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아내와 자기 자식을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버리고 집으로 돌아가던 샤오동이 국립공원 방향으로 가는 앰뷸런스를 쫓아갔고 결국 병원까지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샤오동은 사람들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좋은 남편의 모습을 보여줬고 난난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난난은 남편에게 묻습니다. 왜 그랬어? 돌아온 대답은 여전히 표독스러웠습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입 다물어. 여기 중국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경고하는데 혹시라도 너 진실을 까발리기만 하면 그땐 제대로 보내버릴 거야. 다음날 샤오동은 병원 측에 퇴원을 요구합니다. 환자가 아직 위험한 고비를 넘기지도 못했고 또 수술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주치의는 당연히 그 요구를 거부합니다. 격분한 샤오동은 죽어도 자신이 책임진다고 소리 지르면서 아내의 산소호흡기를 벗겨버립니다. 이튿날 경찰이 병원을 찾아옵니다. 샤오동의 감시하에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난나는 자신이 어지럼증 때문에 추락한 거라고 진술합니다. 난나는 시종일관 샤오동한테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샤오동은 아내에 대한 경계심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고 사건 발생 5일째 되는 날 난나는 샤오동이 외출한 틈을 타 드디어 주치의를 통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24일 1심은 위샤오동에게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샤오동은 즉각 항소했고 2021년 5월 25일 2심은 징역 10년으로 감형합니다.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없고 또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 감형 이유였습니다. 중국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던 난나는 2심 판결 결과를 전해 듣고 화병으로 연속 2번이나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난나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치료 과정에 뱃속의 아기도 결국 떠나보내야 했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비참한 처지였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섭니다. 난나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영상에 담아 한 동영상 플랫폼에 올리기 시작합니다. 여성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치료 일상도 공유하고 라이브 커머스로 상품 판매도 진행합니다.